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산개발원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오션시티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과 그다음에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도시와 해양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실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계에 있는 도시들을 좀 보면은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런 대도시 메가시티들은 이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의 발전을 쭉 보니까 과거에 어촌서부터 그냥 일반적인 작은 항구 도시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는 세계적인 허브가 되는 항만 도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 육지 쪽으로에 대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양이라고 하는 게 항만만 있는 게 아닌데 어찌 보면은 해양이 항만인 듯 항만이 해양인 듯 하는 그런 도시의 기반 시설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해양과 도시에 대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전체 생물의 한 그 80%가 이 바다에 살고요. 어찌 보면 우리도 바다에서부터 이제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기후에 대한 변화나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교역량 등등 더 중요한 이런 그 자연자원의 산물이 바로 해양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WWF에서는 한 해양의 자산을 한 24조 원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 어떠냐? 도시는 바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거주의 공간이자 생활의 공간이자 경제의 공간이면서 어떤 이 권력과 자본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바다를 통해서는 물자와 물건들이 이제 교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도시에서는 정보나 아이디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런 건조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바다와 해양이 만났을 때에 그런 시너지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해양 경제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그 경제 성장과 그 일자리 창출과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즘에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 OECD의 해양 경제를 보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 20년 동안의 해양 경제 규모는 한 2배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해양 경제는 바로 이제 단순히 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생태계 서비스 시스템에 기반한 어떤 경제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해양은 생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태계에 기반해서 어떤 해양 경제 활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오션 클러스터에서 발표했듯이 어떤 수산물을 가공을 하더라도 수산물 자체가 건강해야지 되는데 그 건강성은 바로 해양의 건강성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해양 경제 산업 활동들이 수산업, 항만 활동뿐만이 아니라 해양 장비라든지 해양 관광이라든지 해양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해양 그 생물 바이오테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양 경제 활동은 점점점 증가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궁금한 점은 이런 해양 경제가 과연 도시의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가라는 겁니다. 바로 해양 경제는 경제대로 그 해양 경제가 기반이 되는 도시 활동은 도시 활동대로 이제 나누어져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도시의 발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리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그런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를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경제, R&D, 그다음에 상호작용, 그다음에 거주의 적합성,
환경 등등이 나와 있고, 그런 도시가 매력적으로 되려면은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을 좀 흡입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는 바로 이제 해양에 이렇게 주로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해양력을 가지고 도시가 성장했던가? 라는 좀 의문점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도시의 그런 경쟁력이나 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의 규모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쾌적성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혁신적인 역량을 가진 그런 능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 시스템을 갖춰지고 있는지가 바로 도시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은 또 어떠냐라는 거죠. 해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양의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그 해양 자원이나 그 다음에 그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제 산업들, 그 다음에 어떤 환경, 그 다음에 해양과학,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2006년에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이런 전 세계에 대한 해양력 평가를 했는데 한국은 한 12위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어떤 해양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맨온 이코노믹스에서 이거 해양 수도에 대한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런 집적에 대한 효과, 해양 산업이나 경제가 이루어지는 집적의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 다음에 지역, 공간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쟁력이 얼만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의 방향에서 그 도시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그런 해양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GDP 해양수산의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6.4%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보면은 부산이나 이제 동남권에 이렇게 그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서울 경기권에 이제 그 산업들이 이제 위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해양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산업적인 고려를 안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양 도시를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의 베이스가 돼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산업들은 당연히 부산, 당연히 서울 이렇게 공간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R&D 사업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R&D가 해양 도시 발전에 얼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그렇다면 연안해양 지역의 도시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연안해양의 도시화율은 한 88.5% 이제 거의 다 도시화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도시화가 됐다라는 것, 도시가 됐다는 게 과연 어떠한 기반 자산으로 도시화가 됐을까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3%, 그 다음에 GRDP의 35% 등등이 차지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기반의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안해양 쪽은. 과거에 이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연안해양 쪽은 바다의 가치보다는 제조업이라든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가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경기나 부산이나 이쪽에나 좀 늘어나지 나머지는 다 감소되고 있는 차이여서 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해양도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제가 여기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이 각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 기반을 좀 평가를 해봤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의 연안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됐고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국토 면적을 같이 살펴봤더니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쪽에 있는 도시들은 어찌 보면 육지 대체 개발의 대체 공간으로서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나라 해안선이 한 15,000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가 인공 해안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의 한 70%가 연안해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바로 연안해양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도시의 발전들이 과연 해양도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목포입니다. 그래서 목포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그러니까 목포는 바로 이제 명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어떤 바다적인 가치가 있어 이렇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항만이나 그다음 산업단지, 관광, 그다음에 어떤 원도심의 문화 자산들, 그다음에 선박 건조 기업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하나의 어떤 거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공간들이 사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공간들은 바로 매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지역된 이 목포입니다. 바로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매립된 지역입니다. 목포가 한 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한 40%가 다 매립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파란 선이 뭐냐면은 앞으로 해안선이 50년 빈도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침수 지역이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립지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도시적인 이용으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역시도 도시의 육지 중심의 어떤 거점 도시들이 연결했지 바다와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이제 도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양 도시를 생각할 때 지금의 도시는 어찌 보면은 육지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도시는 바다와 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바다와 도시의 그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들이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바다와 항만과 도시와 섬과 어촌과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렇게 분리된 것들을 이렇게 해양과 도시를 이렇게 만나고 앞으로는 이런 해양도시라고 하는 통합된 개념으로 적용이 될 때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장소의 역동성을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반영해 줄 것인가라는 거고요. 이런 장소적인 역동성은 한편으로는 경쟁력, 한편으로는 그 매력성, 이 두 가지 양측 날개를 가지고서는 움직일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해양도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해양과 도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그릇에 한번 담아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산업과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해양과 도시는 어찌 보면은 해양 혁신의 어떤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가 닮은 하나의 컬렉션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생태적인 가치와 안전적인 가치만 반영이 된다면은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생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시와 해양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고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는 해양 도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좀 우리가 같이 상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비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활력 있고 그 다음에 쾌적한
그 해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같이 상상을 하자는 건데, 제가 여기서 보면 시티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C가 시티, 그냥 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바다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이프티하고 경제적이고 어메니티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혁신과 그 다음에 트러스트, 어떤 그런 사회 자본이 이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야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이제 해양도시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활기차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건강한 해양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시티를 만들 것이냐.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실천 방향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한 가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시티에, 이게 시티라고 하는 게 시티죠, 시티. 시티의 어떤 그 체계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성장과 그 다음에 해양 경제의 규모의 수준에 따라서 그 도시를 체계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양 경제가 스케일이 크고 도시가 성장한 도시는 어떤 스마트 허브적인 어떤 메가시티급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중규모는 좀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해양 경제와 도시 성장이 좀 약한 도시들은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압축적으로 이제 도시와 해양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정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이제 스마트 허브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이런 클러스터의 이 안에서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도시의 매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하고도 연결이 돼야지 됩니다. 특히 단순히 어떤 우리 클러스터 네트워킹을 한다라고 했다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여러분 BTS 다 아시죠? 저도 여기서 좀 BTS를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BTS는 블루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블루 어떤 해양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것과 연계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은 한 군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좀 만들어지고, 이런 도시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 체계를 저희가 이제 구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브의 이제 시티들이 다시 어떤 클러스터와 만나고 과 만나고, 그 다음에 원도심과 만나고, 각각 포트, 항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좀 이런 네트워킹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티에 대한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티의 플래닝에 대한 절차나 순서는 워낙에 많은 그런 레퍼런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는 제가 별도로 안 하겠지만, 적어도 이 10가지 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이 플래닝을 좀 하자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양과 토지가 좀 조화롭고, 그 안에서의 그런 물리적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접근성, 그 다음에 생태계, 그 다음에 공공공간,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마지막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에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원칙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지켜졌을 때 저는 비로소 정말 진정한 해양도시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시티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포트를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결해서 볼 것인가라는 이런 도시와 해양 구조를 먼저 판단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거점이 아니라 이 거점을 통해서 어떻게 파급 효과가 다른 장소하고 연결이 되며 이 맥락과 이야기가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군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군산은 이 보라색의 이 면적에 해당이 됐는데 이만큼이 다 매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된 지역은 지금 다 산업단지로 쓰고 있고 이 산업단지가 지금은 지역 경제가 그 지역 산업이 이제 좀 붕괴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하구입니다. 하구. 하구는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구뚝으로 지금 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런 항만만 보는 게 아니라 하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런 공간을 구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간의 파급 효과는 기존의 어떤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태계와 산업과 주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멀게는 이 섬과도 어떻게 중심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닝을 할 때는 육지, 바다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육지와 바다를 연결한 이런 조닝 체계를 좀 마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리라고 봤고 그 안에 허브와 스포크를 어떻게 배치해서 연결시킬지를 구상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의 경제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 문화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을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큐베이팅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어떤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이런 오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특히 이제 청년들을 위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템 빌리지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성장의 모형을 이 도시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혁신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항만시티를 어떻게 하면은 도시와 연결을 해서 바다 연결을 해서 같이 통합 개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은 다양한 해양 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아까 드렸던 이런 BTS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화될 때 저는 이 시티가 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인천에 이런 상상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기는 뭐냐면은 옛날 곡물 창고였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 창고를 지금은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여가 관광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 R&D와 스타트업과 레저와 투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마중물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해양의 가치를 살려서 점점 도시가 발전하는 형태대로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 해양과 관련된 도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같이 레벨업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도시재생 도시계획에 가서 회의를 가면은 해양 쪽 하는 사람이 왜 왔지 하고 해양에서 도시계획 하는 사람을 부르면은 저 사람이 여기를 또 왜 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이유는 바로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러한 이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기조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프라이빗 섹터를 우리가 그 파트너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지역 주민, NGO 등등에도 동등한 기회에 참여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런 혁신적인 역량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의 스마트는 뭐 인공지능을 갖다가 IoT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면서 매력적이면서 그다음에 레질리언스가 좀 강화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신뢰와 그다음에 이 해안을 좀 보물처럼 트레저처럼 보물처럼 가꿀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에 대한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의 매력성과 생태
그 다음에 환경성, 이것을 질적인 것을 담보를 할 때 진정한 해양도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도시재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멋진 그림을 도시에 많이 만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에서의 도시를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인 복원도 도시재생의 일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림을 그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건물도 있고요. 주차장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좀 더 해안하고 가까이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시켰는데 이렇게 좀 습지나 녹지대로 했던 게 태풍이 왔었을 때에 그런 완충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는 낮인데 여기서는 노을이 지죠. 바로 이 지역의 중심은 하늘 자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 공간 디자인을 할 것인가가 그게 관건인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노을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늘이 잘 보이고 바다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변신을 시키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해양도시 이런 네트워크를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것들도 좋지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남북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의 한반도 신경제 체제에서 이런 북한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와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와 국가끼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지만 바로 이제 도시와 도시끼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산 갈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어떤 속초나 강릉, 부산과 어찌 보면 트윈시티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축을 움직이고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 경제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